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그 과제 공지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과제 공지를 하고, 이 과제는 그때 다 아시겠지만, 이 과제로 기말고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상대평가로 이제 잘하는 사람 몇 명, 그러니까 A 플러스 보고서만 A 플러스 몇 명, 뭐 A 몇 명, 이렇게 우리가 시험 봤을 때 기준과 동일한 그런 점수 상대평가 기준을 둬가지고 보고서도 뭐 다들 열심히 잘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적 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수 한정을 두고 그러니까 A 플러스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채점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아이고, 여기가 2학기니까, 2학기 과제는 뭐냐면은, 안전 관련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가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 관련 데이터셋을 몇 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안전 관련 데이터셋을 찾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전처리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시거나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과제의 보고서 데이터셋은 보고서에 들어갈 머신러닝 모델 데이터셋은 이제 안전 관련이다. 요거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개발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는 자,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를 어떤 걸 썼는지 데이터가 이렇저렇다 요약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 우리 하는 거 다 배웠죠. 그리고 머신러닝 학습 모델이 어떤 건지 그런 이론적인 내용도 조금 써주고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거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하고 수치 평가해서 뭐 정확도가 얼마 우리가 찾은 머신러닝 모델 방정식은 정확도가 몇 퍼센트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 배울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만든 소스 코드 플러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랑 데이터 소스 코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데이터를 뭐 한 10개 정도, 앞부분 10개 정도만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깃허브에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용량이 큰 경우에 이 깃허브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최대 용량 한계가 아마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50메가인가? 아니면은 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의 크기가 50메가가 넘는다고 하면은 데이터 개수를 행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컬럼은 그대로 두고 행만 좀 줄여서 용량을 축소시킨 다음에 깃허브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도 이렇게 파일 하나 올릴 때 50메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도 PDF 파일 올리실 때 줄인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출 방법은 GitHub에 새로운 저장소를 만드세요. 새로운 저장소. 그런 다음에 저장소 이름은 여러분들이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엘리베이터 고장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뭐 어떻게 지을 거냐 하면 뭐 엘리베이터 고장 예측
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뭐 고장 감지 시스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떤 자유롭게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일 것이다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지어주세요. 그 이름 짓는 것도 신경 써서 지으면 좋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을 좀 지어주시길 바라고 데이터 아까 말했다시피 50메가바이트 미만으로 업로드해야 되고 압축을 하시거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스 코드도 깃허브에 내고 보고서는 지금 제가 이제 양식을 워드 파일로 드리는데 그거를 PDF로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PDF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보고서 파일을 누군가가 막 바꿔가지고 쓰거나 뭐 그럴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워드 파일 그대로 올려버리면 이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그거를 싹 가져가서 뭐 이름 학번 그대로 쓰고 뭐 악의적으로 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파일들 외부에 유출되는 파일들은 PDF 파일로 변환이 어렵게 해서 제출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깃허브에 올리잖아요. 이 과제에 대한 것들을 올리면 이제 기말고사 과제 공지 뭐 이런 글이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학번 이름 깃허브 URL 요거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제 URL 접속 안 되면은 과제 미제출로 알고 그냥 0점 처리하겠습니다. 어, 너무 뭐 과한 거 아니냐? 나는 분명히 잘 했는데 URL이 접속 안 돼서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냐? 라고 하면은 뭐 그래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접속 안 돼서 채점 못했다. 난 모르겠다. 알바누 하고 0점 드리겠습니다. 달게 받으십시오. 아무튼 과제 최종 제출 기한은 24년 1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학점 입력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 입력 기간도 좀 기말고사는 이게 굉장히 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점수 채점하고 입력하고 하는데 조금 여기 기한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무조건 요 기한을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프리데이다 뭐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대 뭐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봐드리겠는데 아마 19일까지가 제가 성적 입력 기간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전에 받아야만 제가 제대로 검토해서 채점하고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 기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내용인데, 자, 보고서. 우선은 양식을 제가 드렸어요. 양식을 좀 확인해 보시고, 우선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이거는 뭐 너무 틀을 못 잡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했던 내용들 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필수적인 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여러분들이 목적은 뭐 교수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겠지만 이런 문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징징거리는 얘기들을 이런 보고서에는 쓰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제외하고 뭐 그래도 조금 이제 자기가 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포장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교수가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좀 더 엔지니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셋을 봤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런 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의에 내렸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썼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목적이. 그래서 그러면은 데이터가 가진 게 이런 게 있는데 뭐 뭐야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이런 거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던 아니면 뭐 랜덤 포레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 등 각자의 어떤 목적
내가 지금 이거 보고서를 왜 쓰고 있는지 그런 목적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항상 말을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듣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잡 인터뷰를 가더라도 그 심사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구나를 빨리 명확하게 캐치해서 진짜 질문 목적에 대해 딱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실제 개발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데이터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전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볼 것이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런 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써보겠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를 그래서 성능 지표는 뭘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쓸 거다를 조금 아직 실험이나 코드 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쓸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개발 계획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후기.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고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막 하는 부분들 캡처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났는데 내가 이런 에러를 캡처해서 넣고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모델이 결과가 이런 걸 보여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이런 걸 넣겠다라던가 그리고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되더라 시각화 어떻게 되더라 느낀 점 뭐더라 그래서 모델 효과가 이런 거 저런 거인 것 같더라 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보면 여기 보면 프로젝트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름을 왜 이렇게 했는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요약은 어떤 건지 개발 목적 어떤 건지 그래서 배경 지식 필요하다면 넣고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사회 이슈들이 있으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근데 이 꼭지들은 좀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내용은 이렇게 되더라.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결론은 이거더라. 이렇게 해서 느낀 점이 빠졌는데 느낀 점도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점 무엇인지 꼭 써주기 바랍니다. 이름 학번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전체 링크 주소를 남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제를 좀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만 툭 던져주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릅니다. 어제 배운 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이걸 다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냐면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보면 이게 캐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만든 건데 데이터 분석 경쟁 사이트예요. 컴피티션 하는 건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컴피티션이에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 기관들은 많겠지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는 데이터 분석은 엄청 잘하는데 어떤 도메인을 풀어야 될지 몰라. 어떤 도메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데이터셋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페인 포인트, 어떤 점이 힘들구나 하는 점이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의 괴리가 있는 것들을 메꿔주자 해서 나온 게 이 캐글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머신러닝 모델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 모델의 정확도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소스 코드가
소스 코드 안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제일 좋네, 정확도가 제일 높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상금을 주자, 요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캑을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먼저 보면은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다 안전 관련된 뭐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인데, 첫 번째로 연기 감지기를 통한 데이터셋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기 감지기를 IoT 센서나 뭐 이런 걸로 막 받아오겠죠. 뭐 습도 어쩌고, 뭐 연기 어떤 종류, 뭐 이산화탄소 뭐 있고, 뭐 이런 실시간 IoT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불이 난 건지, 불이 안 난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 설명은 이렇게 쭉 있고 데이터도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운받으면 이런 거를 예측해 보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점이, 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자기가 작성해 놓은 이 분석 코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 파이썬으로 뭘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이게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고 요거는 내가 좀 따라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 다른 사람이 이제 소스 코드 만드는 거,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구현하고 소스 코드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이런 소스 코드들을 보고 이건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모르면은 소스 코드 이렇게 드르륵 긁어서 챗GPT에 넣고,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 소스 코드야? 물어보면서 이제 본인이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따라 해보고, 그걸 가지고 결과도 이렇게 만들어내보고, 그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예측한 부분인 것 같네요. 전체 데이터셋은 요건데, 요 미래에는 요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 요 데이터셋 경우에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쉽죠? 그래서 데이터 답안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 마찬가지로 공기질 데이터셋 이런 것도 있고, 수질 데이터셋. 공기질이 인체에 뭔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알림을 주는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이 공기질 센터 데이터, 그러니까 IoT 센서 데이터가 뭐 공기질에서 지금 뭐 산소 포함 얼마고, 이산화는 포화 농도 얼마 있고, 뭐 질소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방 안에 공기질이 좋음, 나쁨, 혹은 매우 나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그죠? 거기에도 다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수질 데이터셋. 수질에도 물 이렇게 뭐 딱 집어보면 pH 농도가 얼마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철분이 얼마니, 미네랄이 얼마니,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면은 1,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면 0,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정식을 찾는 것.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가 어떤 특정한 기준치를 넘어가면 되게 위험한 상태, 그렇지 않으면 뭐 괜찮은 상태,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가스 누출이 있는지 없는지. 가스에도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그 어떤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뭐 밀폐를 잘 시켜놨다고 하지만, 이게 가스 같은 경우에 뭐 조금씩 새거나 아니면은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뭐 누출이 있겠죠. 그런 극소량의 일상적인 가스 누출량과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진짜 어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급격하게 그런 이상 연료들이 감지되는 상황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컴퓨터한테 넣어줬을 때 이게 지금 누출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인 건지를 구별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캑을 들어가면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안전 관련된 것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들 보면은 에어 퀄리티, 요거는 이제 헤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셋인지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캐글에 들어가면 여기 헤더가 뭔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축약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걸 독립 변수로 잡고 어떤 거를 종속 변수로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게 또 있냐면 자, 제가 또 데이터를 좀 더 찾아왔어요. 그래서 케글에 있는 거 플러스 또 다른 건데 자, 연기 감지기 이거는 케글에 있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연기 감지기인데 일반적으로 화재 지표 그러니까 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기 감지기인데 그 방마다 달려 있는 거 있죠, 연기 감지기. 그래서 그 화재가 연기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가 맞네 이런 것들을 맞으면 이제 알람을 막 울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화재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연기 감지기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빛으로 한다거나 뭐 이온화 연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 막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IoT 장치와 AI 모델을 써가지고 연기 감지기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 6만 개 데이터가 있대요. 연기 감지기 1번 한번 보면 자 1번 어디있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이게 시간인데 이게 시간이 컴퓨터가 인식하기엔 이런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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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던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지금 몇 습도는 몇 뭐 이산화탄소 뭐 얼마 뭐 H2 얼마 에탄올 얼마 뭐 압력 얼마 등등등 했을 때 화재 알람이 경보가 울렸냐 안 울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여기서부터 요로 시간은 뭐 크게 큰 변수가 아니겠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독립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는 뭐예요? 파이어 알람이 울렸냐 안 울렸냐.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 1 하면은 이런 데이터셋이 이런 상황일 때는 화재가 발생하는구나. 그죠? 이제 저희가 숫자로 보니까 이제 명확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IoT 센서가 이런 데이터만을 수집할 건데 IoT 센서는 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IoT 센서가 이런 데이터를 1초 단위로 계속 가지고 오면 이거를 컴퓨터한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방정식에. 방정식에 드륵 x1은 뭐 x2는 뭐 x3는 뭐 x4는 뭐 해서 계속 방정식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 넣겠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이 1이면 화재 알람을 빵 울린다. 이해됐죠? 이게 만약에 이런 x1, x2, x3 뭐 블라블라 해서 x 뭐 지금 몇 10까지 있으면 10을 딱 넣었을 때 0이야. 그러면은 알람이 안 울린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머신러닝 사용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다 어떤 헤더가 어떤 의미인지 다 써놨습니다. 그게 뭐 네, 데이터 헤더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엘리베이터 고장 예측. 엘리베이터 고장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좀 미리 좀 예측하자 이런 건데 2020년 1월 한 달부터 IoT 센서가 매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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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만 6천 개를 넣었대요. 1번, 2번이죠. 엘리베이터 프레딕션, 페일리어 프레딕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온도, 습도, RPM 그러니까 분당 회전 속도 그 엘리베이터 그 굴러가는 그거 얼마인지 진동수 얼마인지 압력 얼마인지 센서 1번 그 엘리베이터도 센서가 여러 개 있겠죠. 6개의 센서. 근데 이 센서가 그 데이터셋에는 어떤 센서인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스테이터스 상태가 어떠냐 0과 1이겠죠. 고장이면 1 아니면 0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는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고장인 상황보다는 이제 고장이 아닌 상황이 더 많겠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머신러닝 모델 만들 때 해보면은 아마 다 0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0이 있는 데이터셋 개수와 1 그러니까 고장이 있는 데이터셋 개수를 딱딱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주고 그래서 학습을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공정하게 이런 데이터셋 왔을 땐 0, 이런 데이터셋 왔을 땐 1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스테이터스 012로 구성되면 도어 개방 딜레이가 있는 거고 운행 중단 딜레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값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들 각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질에 따른 실내 상황이 어떻게 되냐 는 거고 뭐 이것도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 상황이 그러니까 예측해야 되는 결과값이 요것도 한번 보죠. 3번 여기 있다. 에어 퀄리티인데 자 여기가 자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 헤더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MQ2, MQ9, MQ135 뭐 요런 게 뭐 센서인지 화학 뭐 그런 건지 아무튼 요게 누출되는 얼마 양 요런 게 있대요. 그거 가지고 우린 라벨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라벨이 1 일반적인 상황 아무런 뭐 집에 실내 방 안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 2는 뭐냐면 요리를 하는 상황 이해됐죠? 요리하면 고기를 굽거나 뭐 채소를 튀기거나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연기가 막 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공기질이 지금은 식사 준비를 하는 상황이구나 하는 거는 숫자 2로 표현되고 연기 발생 그래서 뭔가 나무나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했을 때 실내 질이 지금은 연기 발생 조심해라 이런 거죠. 3번 그런 게 아니라 막 청소하는 상황 알코올을 써서 뭐 한다거나 뭐 암모니아를 써서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숫자 4 요게 라벨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1, 2, 3, 4 숫자 1, 2, 3, 4를 예측하는 건데 그 1, 2, 3, 4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가설 변압기. 가설 변압기는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이제 가설 변압기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변압기를 만드는데 이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을 해야지 얘가 고장 나기 전에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예방이 포커싱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가설 변압기 데이터셋들이 요렇게 주르륵 있는데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다시 요런 데이터 센서 그러니까 가설 변압기에 붙어 있는 어떤 센서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요런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근데 그거 가지고 이럴 때는 이 변압기의 기대 수명이 요렇더라. 4번은 따로 제가 안 틀었나 보네요. 아무튼 똑같아요. 여기가 독립 변수인 거고 여기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자, 질소 산화물 배출량. 그래서 이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뭐 어디에 딱 결합돼 가지고 뭐 미세먼지랑 결합해 가지고 뭐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좀 안 좋은 그런 애래요. 근데 이게 좀 이 질소 산화물이 얼마큼 있느냐는 일반적인 IoT 센서로 잘 측정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센서 12개를 바탕으로 질소 산화물이 얼마큼 발생할 거냐. 왜냐면은 얘는 다른 애들과 계속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얼마큼 발생할 건지를 예측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마지막에 녹스 얘가 배출이 얼마나 되냐 요거를 좀 잡아주세요. 자, 요거 있고 일사병 환자 수를 예측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야외에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오늘 기상 예보 딱 아침에 새벽 6시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낮에 낮 기온 얼마, 뭐 바람 얼마큼 불 거고 온도, 습도 어떻게 될 거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될 거라 예상한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 머신러닝에 딱 넣으면 오늘 일사병 환자 수가 몇 명이 될 거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오늘은 일사병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좀 실외 작업보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오늘 현장 계획을 이렇게 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긁어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이렇게 있는데
요게 헤더는 다 표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번역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독립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는 뭐예요? 환자 수가 얼마큼 되냐? 이송수 요거예요. 요송수. 전날에 환자가 일사병으로 이만큼 실려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이제 뭐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도 좀 자유롭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PG가 누출되는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LPG가 진짜 누출된 거지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산업 현장에 있는 그런 공기질인 건지 이런 것들 예측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누출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전 관련된 데이터셋을 찾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과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뭔지 그리고 전처리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데이터 리스케일링 하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숫자들로 바꿔주는 거 그거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민맥스 스케일링 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다 0으로 치환하고 최대값은 1로 치환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을 0과 1 사이의 비율로 나눠서 컴퓨터가 좋아하는 소수점 자리로 바꾸자 이런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따라서 뭐 평균이 1인가요 0인가요 거기를 두고 표준 편차 얼마 해가지고 그러한 데이터 분포로 바꾸는 거 그리고 0과 1 두 가지 값으로만 데이터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상관관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뭔지,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머신러닝을 배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거, 선형 회귀 분석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거는 데이터셋이 피마 인디언 당뇨 데이터셋이고, 자,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피마 데이터셋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엄청 데이터셋이 많죠. 임신 횟수, 포도당 부하 수치 검사. 예, 사람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 검진을 한 거고 간단한 종합 검진을 한 거고 그걸 통해서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요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 그러니까 관계성이 높은 애들이 누구고 관계성이 낮은 애들은 누굴까? 를 찾는 게 상관관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 횟수와 당뇨병의 상관관계는 얼마가 될까? 우리 뉴스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흡연이 폐암 유발에 얼마큼 영향이 있는가? 그죠? 아니면은 콜라를 먹는 것이 당뇨병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도 다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얼마큼 되는가? 인과관계로 보는 건 또 따로예요. 원인과 결과이지만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뭐 같이 올라가냐, 같이 내려가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상관관계예요. 이해됐죠? 원인과 결과는 A라는 일이 발생했으면 B라는 일이 무조건 나타나. C라는 일이 발생하면 D라는 일이 반드시 발생해. 요런 게 인과관계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관계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 부하 수치 검사가 당뇨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만약에 포도당 부하 수치 검사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엔 당뇨병인 사람들이 많다. 그죠? 임신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당뇨병인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거. 그런 두 개의 각각의 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관계가 피어슨 상관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상관관계 개수가 있어요.
게 뭐냐면은 방금 어떤 한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대응하는 변수의 값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게 상관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도대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증가했다는 거냐, 두 개의 관계가 도대체 얼마큼 관련성이 있다는 거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예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로 하는데 양의 상관관계, 이 숫자 두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딱 해봤더니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A라는 변수의 크기가 증가하면 B라는 변수의 크기도 같이 증가하더라. 요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45도 각도의 그 방정식, 선형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쭉 올라가는 거. 하나의 값이 올라가면 그 대응되는 x의 값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한다. 요거 관계가 개수로 표현하면 1인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그런 선형 관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거고,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어느 한 값이 변수 a가 값이 증가하면 그 대응되는 b라는 값이 계속 감소하더라.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호관계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런 음의 상호관계가 있다 하고, 이것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관련 없을수록 0에 가까운 값, 개수가 0일 때 A와 B 관계는 관계가 없음,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 저희가 했던 그 당뇨병 데이터셋 보면, 당뇨병 데이터셋이 아니네요. 이거는 뭐 타이타닉 그 데이터셋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이런 상호관계를 표를 읽냐면은, 자 x축, y축 두 개가 있죠. 축 두 개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x축에 survived, 살아남았냐 안 살아남았냐. 근데 y축 보면 얘도 생존이네. 생존과 생존은 매우 관련성이 있겠죠. 그죠? 얘를 두 가지 원래 똑같은 변수지만 두 개가 x, y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survived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대 대응되는 survived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반대로 뭐 쉬운 거 age, 나이가 올라갈수록 p 클래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어느 한 값이 늘어나면 어느 한 값은 줄어 올라가는구나,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랑 생존이랑 보니까 0에 가깝죠.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긴 한데 값이 소점 둘째 자리부터 시작하고 0에 가까우니까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나이와 생존은 크게 관련성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를 제외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을 설명한 거 제외하고 가장 크게 상호관계가 보이는 게 뭐냐면 뭐 58 요 정도가 최고인 것 같은데, 뭐 혼자였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는 거였냐, 뭐 두 가지 변수가 마이너스 5.8 요금, 그 이 P 클래스가 그 탑승권의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등급을 나타낸 것 같은데, 뭐 요금 낸 거랑 P 클래스의 관계가 뭐 반대에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이네요. 뭐 아무튼 각각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요만큼 되더라. 얘와 얘의 변수 관계가 요만큼 되더라. 얘와 얘의 변수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각각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 전처리할 때 얘랑 얘는 관련성이 너무 떨어지네. 쓸모가 없는 데이터잖아.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 모델 만들 때 이런 상하관계 보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취하고 어떤 데이터를 뺄 건가, 이런 것들 정하는 데 많이 써요. 아니면 결과 같은 거,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방정식에서 왜 이런 결과 나왔는지 설명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이 변수와 이 변수가 높기 때문에 방정식에 이게 유의미하게 많이 계산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신러닝 결과가 정확도가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번 주 퀴즈도 동일합니다. 요 소스 코드들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에러가 있으면 에러도 처리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먼저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파일명, 데이터가 위치하는 경로를 상대 경로로 지정하고, 자, 컬럼들의 이름을 쭉 우리 다 계속 했죠. 컬럼 헤더를 입력해주고 파일을 읽어요. 읽을 때 파일 이름을 넣고 파일 경로죠. 파일 경로 넣고 그 다음에 요 헤더, 그러니까 파일에 들어간 데이터 속성 값들 넣어줍니다. 자, 됐죠?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출력돼요. 자, 그 다음에 상하관계를 계산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했던 거고, 자, 어떻게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파일을 다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거에 넣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상하관계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판다스에 있어요. 코릴레이션 약자 CORR 쓰고 방법, 상관관계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방법은 피어슨 방법을 그걸로 쓸 거야 해서 매개 변수를 딱 넣어주고 이거를 결과값을 상관관계 개수에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x축과 y축이 하나 생기고 임신 횟수와 임신 횟수, 자기 자신이니까 상관관계가 1이겠죠. 임신 횟수와 요거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 0.12겠네요. 뭐 약간 뭐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 아무튼 나이랑 임신 횟수, 나이가 높을수록 임신 횟수가 많더라. 1에 가까워지죠. 이런 것들은 두 개 변수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죠? 보통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20살 넘어가면서부터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런 게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도 이런 상관관계 쓰면 숫자들만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상관관계가 두 변수가 진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를 볼 때 이런 방식을 쓰면 자 보세요. 코드 지금 5줄 6줄 정도로 상하관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만약 엑셀에서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계산한 것들을 저장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 correlations 여기 변수에 담아놨죠. 변수에 담아놓는 거 데이터 저장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저장해서 담아놨고 그 저장해 놓은 변수 가지고 .to CSV, 자, 상하관계 개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도 판다스이기 때문에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쓸 수가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describe 했을 때 to 언더바 CSV 하면은 어디에 저장할 건지, 요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스펠링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해요. 상대 경로 쓸 때 요 프로젝트 폴더 내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 요 폴더가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result라는 폴더가 없으면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명은 생성할, 이번에 컴퓨터 너가 이거 파일명으로 생성해. 요거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많이 했죠. 그래프 저장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저장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까지 상관관계 개수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많이 했죠. 요거 그대로 그려주고 세이브 해주면 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숙제는 여기 개수들도 넣을 수 있거든요. 각각 숫자 값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요거 밀도는 뭐냐면은 색깔에 따라서 이제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우면 거의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요런 색, 허여물 거는 색으로 나오고 상관관계 깊을수록 진한 색이 나와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면은 요런 색으로 나오고 진한 색. 낮은 상관관계면은 요렇게 나오고, 그죠? 음의 상관관계는 지금 없네요. 거의 다 양의 상관관계고, 데이터 관계가 깊어 보이는 애들은 임신 횟수와 나이가 있고, 요거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인가요? 요거랑 최종 그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당이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그 클래스가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니까. 당뇨병과 지금 영향이 제일 밀접한 게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네요.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뇨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신 횟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이 진하네요. 당뇨일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얘도 좀 높은데 매스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이제 머신러닝을 해볼 거예요. 앞에까지 할 게 굉장히 많았죠. 데이터 전처리하고 시각화해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데이터 자체가 진짜 무작위를 가진 그런 데이터면은 이런 머신러닝 하는 거에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뭐 선형 관계에 있다라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거나 뭐 어떤 U자를 패턴을 그리고 있다던가 그런 사람이 봤을 때도 명확한 패턴이 보여야 하는 데이터들만 선별을 하려고 우리가 그래프들을 그려봤던 거고 지금 이제 그걸 다 그리고 뭐 리스케일링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컴퓨터가 좋아하는 숫자들로 바꿔주고 그런 데이터 전처리 모든 과정들을 다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머신러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이 뭐라고 했죠? 데이터를 우리가 줬을 때 그 안에서 컴퓨터 보고 알아서 야, 너가 방정식 찾아줘,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방정식을 찾을까요? 를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로 회귀 분석을 해볼 겁니다. 회귀 분석은 뭐냐면은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하는 건데 그래서 종속 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를 넣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미래에 다른 변수를 넣었을 때 변수의 어떤 특정 값이 달라졌을 때 그때도 어떻게 되는지를 그 회귀 분석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몇 개 나와요.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배웠죠. 얘가 독립변수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거고 종속변수는 그 인자들에 의해서 변해지는 값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요게 종속변수고 그 이외에 포도당이 얼마나 되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임신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다 독립변수죠.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게 말 그대로 오차예요. 실제 값이 당뇨가 1인 사람이었어. 당뇨가 있는 사람. 근데 컴퓨터가 예측하기를 0으로 예측했네? 그럼 오차는 100이죠. 1, 0과 1. 1은 곧 100%를 의미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오차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 하나와 하나의 종속 변수 있는 거.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하나 이상의 종속 변수를 가진 거. 요거 여러 개 변수로 한다. 다중 회귀 분석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회귀 분석 방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선형 회귀냐 아니면은 선형 회귀 분석 방식이냐, 비선형 회귀 분석 방식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선형 회귀는 뭐냐면 이렇게 쭉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을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게 선형 회귀로 분석되는 거고 비선형은 그렇진 않고 어느 때는 감소하고 어느 때는 증가하고 뭔가 패턴이 없어 보이는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설명할 때 쓰는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요 선형 회귀 분석 방식으로 독립 변수 뭐예요? 임신 횟수, 보도당 부하 검수 숫자, 혈압, 나이 이런 거 가지고 종속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사이킬런에 있는 모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눌 거다. 이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학습 데이터 그리고 실제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그 함수예요. 그래서 트레이는 이제 학습에만 쓰이는 거고 테스트는 모델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테스트할 때만 쓰는 거.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제 우리 스케일러 그 리스케일 할 때 어떤 값을 최소값 0으로 두고 어떤 값을 1로 두고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 리니어 리그레션은 선형 회귀 분석하는 방법인 거고 그래서 최종 애큐리시 뭐냐면 모델이 정확도가 얼마큼 되냐 요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예요. 그걸 다 불러와 주시고 자 파일명 그리고 모델 헤더 그리고 데이터 읽어와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나눠야 돼요. 자 요거는 쭉 따라서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있는 그 데이터셋 총 9개인가요? 9개 중에 9번째 있는 게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y예요. 종속 변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정식의 해 당뇨가 있어 없어 0과 1로 찾는 거가 y 값. 그게 슬라이싱 하는 거. 요거 모르면 좀 다시 공부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쪼개서 어떻게 컬럼 8개는 독립 변수니까 그걸 x로 담아두겠다. 이해됐죠?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 컬럼에 있는 모든 행은 어, 종속 변수니까 그걸 y에 담아두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민맥스 스케일러. 자, 스케일링이 필요한 거는 x에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러 fit 해가지고 x 스케일드 된 거 변수에 다시 담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트레인과 학습과 이제 성능 평가에 쓸 테스트 셋으로 나누는 거. 자, 여기 우측부터 볼게요.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요 함수 불러오고 괄호하고 자, 값을 넣어줘야겠죠. 매개 변수. 뭘 할 거냐면 x와 y를 넣어줘요. 자, x는 스케일드 된 여기 방금 스케일한 값들 그대로 넣어주고 y는 종속 변수 0과 1이니까 더 스케일링 할 게 없죠. 그러니까 y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매개 변수 넣냐면 테스트 사이드. 자, 이거 0.2는 의미가 하는 게 뭐냐면 20%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전체 크기 중에 20%만 수능 시험 볼 때 쓸게. 나머지 80%는 학습할 때 써. 너 공부할 때 써. 알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730개 데이터면은 그 중에 20%몇 개예요? 뭐 156개 정도 되겠네요. 156개 뭐 아니지 뭐 아무튼 몰라요. 뭐 아무튼 146개, 146개. 뭐 730개면은 146개 맞죠? 20%. 그 정도 데이터는 그 정도 행의 개수는 테스트할 때 쓸 거고 성능 평가할 때 쓸 거고 나머지 146 마이너스 730 하면 나오겠죠. 그 개수만큼은 컴퓨터가 너 학습할 때 써는 거고 랜덤 고정해서 42라는 숫자로 랜덤 스테이트를 만들어줘.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섞을 건지 이것도 순번대로 자르면은 뭐 계속 학습했던 것만 학습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을 때 랜덤하게 섞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값은 42다. 이건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해봅시다. 자, 모델을 먼저 만들어줘요. 자, 아까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거 불러왔죠. 이거 함수를.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요거, 클래스가 맞죠. 클래스 요렇게 해서 불러주고 그거를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줘요. 그 다음에 모델 점 fit 학습해라. 뭘 학습하냐? xtrain, ytrain 요거 두 개를 넣어서 학습해요. 자, 끝났어요. 여기서 그러면 컴퓨터가 좀 사용이 안 좋으면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데이터 개수가 우리 몇 개 안 돼서 금방 끝나요. 그래서 끝나면 학습이 얘가 끝난 그 방정식을 찾아서 갖고 있을 거예요. 모델 점 fit 그 다음에 모델 predict 예측해봐라. 뭐 가지고 x 테스트에 있는 독립 변수들 값을 가지고 y 값을 예측해봐. 방정식을 쓰는 거죠. 뭐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을 얘가 모델이 만들었을 건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위에서 테스트 데이터 하면은 4개의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x 테스트 값을 넣으면 예측을 하겠죠. 컴퓨터가 방정식에 넣어서 자기가 찾은 방정식에 넣어서 y 값이 0 또는 1로 이렇게 쭉 만들겠죠. 그래서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 값을 어떻게 보면 소수점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y 프레틱 이렇게 해서 소수점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건데 방정식에 넣은 해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0 또는 1인 거죠. 그죠? 0 이 있으면 뭐야? 당뇨가 없는 사람. 1이면 당뇨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0.5를 기준으로 0.5 이하인 사람은 다 당뇨가 없다고 취급하자. 0.5 이상인 사람은 다 1인 사람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너리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예측한 걸 프레딕션을 보면 이렇게 자 컴퓨터가 예측한 값이 자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얘는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0과 1로 딱딱딱 해가 나눠지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주르륵 방정식을 선형적으로 그려놓은 애인데 거기에 x 값을 뭔가 넣으면 소수점 값들이 막 나오겠죠. 그죠? 그런 애 중에서 제가 임계값을 딱 선정해서 0.5라는 값으로 0.5 밑에 있는 값들은 다 그냥 당뇨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0.5 이상인 사람들은 다 당뇨가 있는 사람을 취급하겠다 하고 변환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선형 회귀 분석 방식이라서 방정식의 해가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쭉
이 소수점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 앞서서 그 민맥스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값들이 다 소수점으로 변환돼서 그 소수점을 기반으로 방정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도 방정식이 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배울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던가 그런 거 하면은 0과 1로 딱딱딱 한 번에 예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쉬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0.5 이렇게 해서 수치를 변환해 주는 상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y 테스트는 아까 트레인 테스트 나눌 때 했던 변수에 있던 값이고, 자, 예측한 값, 컴퓨터가 방정식을 찾아서 예측한 값은 바이너리 값, y prediction 바이너리 요 값이죠. 그 다음에 accuracy를 한번 계산해 보자. 요거예요. 자, 0 드르르륵 실제 값은 0 당뇨가 앞에 다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 1 두 개가 잘못 예측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 y 테스트 컴퓨터 예측한 값은 y prediction y predict 그 바이너리 요 값은 이렇게 되더라. 두 개 순서대로 비교 이렇게 1대1 비교해 보면 뭐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정확도 왜 없지? y prediction 하면은 여기 y prediction 여기 있죠. 여기 accuracy가 얼마냐? 두 개의 정확도를 비교해 봐라. 그러니까 실제 값 정확한 정답진 이건데 그거 대비 얘가 맞춘 개수 몇 퍼센트야? accuracy죠, 정확도. 그거를 바로 계산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면 출력되는 결과가 몇 퍼센트 정확도다. 모델이 찾은 방정식의 정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모델의 정확도가 이 정도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실제 예측한 값과 실제 값, 당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제 값과 컴퓨터가 예측한 값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각화 해보자. 어떤 걸 틀렸고 어떤 게 맞췄나. 자, 그러면은 자, 당뇨가 없는 사람 뭐예요? 0이죠. 당뇨가 있는 사람 1인 거고. 그래서 실제 값은 파란색 요렇게 동그라미로 예쁘게 표기되고 예측한 값 요건 X로 표기돼요. 이게 두 개가 만약에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겹쳐서 이렇게 한 점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 두 개 이렇게 틀린 애들 있죠. 이격이 벌어진 애들. 요런는 다 틀린 거죠. 컴퓨터가 제대로 예측을 못한 거예요. 여기는 X라고 예측했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얘 옆에 있는 애 엉뚱한 애 가지고 당뇨 있다고 했잖아. 요런 거 틀린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한눈에 뭐가 틀렸고 뭐가 맞췄고 하는 거 순서대로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각자 다 볼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요번 리니어 리그레션 수업이었고 다음번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좀 더 자세한 거 배우고 얘가 컴퓨터가 실제로 찾은 방정식은 어떤 모양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다른 머신러닝 모델 회귀 분석 방법은 뭐가 있고 아니면 회귀 분석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퀴즈는 방금 여기 있던 코드들 다 타이핑해서 본인이 직접 돌려보고 결과를 깃허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